안녕하세요. 여러분, 와본 토픽입니다. 90회 시험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 불안해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험 전에 볼 수 있는 마지막 54번 예상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정부의 언론 규제, 언론 통제라고 봐도 되고요. 자, 이걸 주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최근 SNS,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한 가짜뉴스, 광고성 기사 등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의 언론 규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SNS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사용하시는 페이스북, 인스타, 텔레그램 이런 것들이죠. 인터넷 포털이라고 하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그 사이트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네이트, 구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으로 뉴스가 더 빨리 전파되면서 그리고 전에 SNS에 나온 것처럼 SNS에 붙는 또는 인터넷 포털에 붙는 뉴스나 기사들은 광고가 따로 붙죠. 그러다 보니 그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 광고성 기사 이런 자극적인 기사나 뉴스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것 때문에 언론의 규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반대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주제 보면요. 정부의 언론 규제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라고 나와 있죠. 밑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언론 규제, 이게 문제 주제고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정부의 언론 규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언론 규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고요.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정부의 언론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전에 예전 시험 문제처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 반대하는 이유 쓰라고 나오지 않고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런 이들의 근거 물어보고 있는데요. 근거는 찬성의 이유에 대해서 써라, 반대의 이유에 대해서 써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자신의 생각이죠.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돼요. 정부의 언론 규제에 대해서 나는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 또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좀 타협을 해야 한다. 중립인지 결정하셔서 이 중에 하나로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적절한 근거와 함께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시면 되겠죠.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의 언론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요즘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가짜 뉴스, 홍보성 기사, 또는 실제 사실보다 과장하거나 과대하는 기사, 또는 비윤리적인 기사도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 기사라던가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비판하는 인신공격형 기사도 있죠. 이런 기사들은요,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어요. 일단 가짜뉴스, 홍보성 기사, 과장 과대 뉴스 이런 것들은 진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사람들은 쉽게 속을 수 있어요. 또 다음으로는 이렇게 속이는 기사들이 많아지면 사회는 혼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혼란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개인의 생활을 들추거나 또는 개인을 너무 공격하는 기사들을 쓰면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연예 기사, 연예인들을 다루는 기사는 다루지 않아도 될 부분을 다루거나 또는 작은 일도 지나치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기사를 써서 그것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더 심해지면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있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언론 규제 적당하게 어느 정도 선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이런 기사는
쓰세요, 쓰지 마세요 라고 정해주는 그런 언론 규제가 필요하다, 통제가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음으로는요, 공영방송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언론의 규제가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언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원래의 역할, 이걸 본질이라고 해요. 원래의 역할, 본래의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언론의 본래의 성격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송을 만드는 겁니다. 정보를 전달을 해서 정보를 받지 못해 손해받는 사람들, 손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도록 정보 전달을 통해 개인은 물론 모든 사회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송을 만드는 게 공영방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기사가 아니라 원래 언론의 본질을 회복하자 공영방송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언론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반대로 반대하는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요,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침해라는 것은 빼앗기다라는 뜻이에요. 언론의 자유를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언론의 자유는 뭐예요? 누구나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금지되는 것 없이 자기가 쓰고 싶은 기사는 모두 다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언론의 자유는요, 국민의 알 권리와 연결이 돼요. 국민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사회에서 모르는 내용 없이 궁금한 것은 모두 다 정보를 전달받고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권리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뺏길 수 있다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한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기사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기사는 숨길 수 있게 돼요. 이거는 독재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의 정신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 언론 통제의 기회가 되어서 독재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마지막은요, 굳이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 언론을 통제하고 검열하고 규제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런 잘못된 언론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잘못된 기사를 직접 본 국민들이 신고하게 만든다던가, 자,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기사를 쓰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방법도 있겠죠. 또는 검열기관, 정부기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런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이런 언론사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해요. 방통위라고도 하는데요.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방송들을 확인해서 잘못된 언어, 예를 들어 개인을 욕하거나 개인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면 경고를 주거나 또는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했다면 경고를 주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언론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이걸 자정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정부에서 검열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찬성, 반대 입장까지 봤기 때문에 각각 이 입장에 대해서 쓰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시면 되겠죠.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찬성, 반대, 그리고 내 생각에 대해서 쓰는 건데, 자, 이거 쓰는 방법, 첫 시작 문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이 이런 문제죠. 정부의 언론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근거예요. 자,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이 주제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쓰실 때요. 앞에 연결되는 접속사 쓰고, 자, 이렇게 정부의 언론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시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언론 규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거예요. 자, 이것도 처음 시작하는 문장 바로 시작하면 되는데요. 위에 찬성이고 여기선 반대니까 뭐 이와 반대로 뭐 아니면 그러나 정부의 언론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의 근거는 무엇이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대 의미의 이런 연결 표현들 접속사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마지막 문제 여러분들 가장 힘들어하는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요.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자, 이에 대해서라는 건 위에서 말한 내용을 가리킵니다. 위에서 찬성하는 근거, 반대하는 근거에 대해서 봤는데 이 찬성, 반대에 대해서 이제 나는, 나의 생각이니까 나는 이라고 시작해야겠죠? 자, 나는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찬성, 반대라는 표현을 직접 쓰는 방법이 있어요. 찬성이나 반대 또는 중립적이다. 이런 중에 하나를 고르시고요. 찬성하는 뭐 입장이다. 반대하는 입장이다. 뭐 또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라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죠. 자,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 이어서 쓰시면 되겠죠.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나는 이 글의 주제가 정부의 언론 규제라고 했었죠? 정부의 언론 규제가 위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언론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언론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론 규제 필요하다. 반대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반대는 이에 대해서 나는 정부의 언론 규제가 필요하다. 반대, 심하다, 지나치다 라도 쓸 수 있어요. 심하다, 지나치다.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마지막 중립적인 입장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마지막 중립적인 입장은 이에 대해서 나는 정부의 언론 규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자,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은 좀 바로 결정하지 말고 좀 더 생각하면서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하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쓰시면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나의 생각에 대해서 쓸 때 직접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라고 써도 되고요. 이 위에 나온 문제의 주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정부의 언론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도 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반대하는 입장이다 라고 써도 되고요. 자, 이 정부의 언론 규제가 지나치다, 필요하지 않은데 너무 심하다 라는 뜻이죠. 자, 이렇다고 생각한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중립적 입장이 있었죠. 찬성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고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하자, 좀 천천히 결정하자 라는 입장이에요. 중립적인 입장은 이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쓰고 뒷부분에 이유로 넘어가서 쓰시면 됩니다. 자, 각각 이 문장들은요, 위에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문장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드렸어요. 자, 그럼 제가 직접 쓴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죠.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최근 SNS,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한 가짜뉴스, 광고성 기사 등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의 언론 규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내용을 좀 이용해서 쓰면 더 쉽다라고 했었죠. 대신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이나 단어를 좀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최근 인터넷을 통한이라고 바꿨어요. 인터넷을 통한 가짜뉴스, 광고성 기사 등이 피해가 커진다, 문제가 된다
라고 바꿨죠. 그러면서 언론 규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언론 규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라고 썼습니다. 자, 문제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단어나 문법을 좀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자,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라고 썼습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단어 보면 비유적인 표현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이 있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감자를 먹으려고 입에 이렇게 물었을 때 너무 뜨거워서 계속 삼키기도 어렵고 뱉기도 어렵고 고민하는 순간이 있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뜨거운 감자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정부의 언론 규제는 뜨거운 감자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썼고요. 1번 문제가 이거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언론 규제의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뒤에 답이 있겠죠? 답이 여기 있어요. 자, 기사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언론 규제해야 한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계속 보면요. 가짜뉴스 홍보성 기사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혼란해져요. 혼란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속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위에 나온 첫 번째 답, 기사의 부작용이 크다라는 것, 사회가 혼란해진다, 사람들이 쉽게 속을 수 있다라는 게 기사가 미칠 부작용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보면요. 또한 두 번째죠. 비윤리적인 기사들도 많아지는 통해 언론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것을 위해서 정부의 언론 규제는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합당하다, 당연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 근거는요. 언론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두 번째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무엇 하는 통에 나와 있는데요. 앞에 원인, 결과 연결할 때 사용하는 문장 표현입니다. 무엇 하는 바람에 똑같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반대로 썼습니다. 앞에 찬성이고 여기는 반대죠. 보면요. 반대로 정부의 언론 규제에 반대하는 이들의 근거는 이라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이 뒤에 있겠죠?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언론의 자유 침해를 들고 있다 라고 썼어요. 언론의 자유가 없어진다. 언론의 자유를 뺏긴다 라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요. 정부의 감시 통제가 시작되면 언론은 정보를 제공하는 본연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언론의 자유 침해를 지금 이 다음 문장에서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보 제공하는 본연, 원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 자, 이러한 현상이 심해지면 정부의 입맛에 맞게 뉴스가 결정될 수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는 물론 두 번째 국민의 알 권리 침해는 물론 또 뭐도 있어요. 민주주의 정신까지 훼손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첫 번째 언론의 자유 침해, 두 번째는 국민의 알 권리도 침해, 세 번째는 민주주의 정신 훼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온 중간에 입맛에 맞게 라는 표현은요. 자신의 흥미나 관심에 맞게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흥미나 관심에 맞는 뉴스로 결정을 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나의 생각 보면요.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나는 이라고 시작했죠. 그리고 이렇다고 생각한다. 나의 입장입니다. 자, 볼게요. 나의 입장. 자, 정부가 나서서 언론 규제하는 것 지나치다.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입장이? 정부의 언론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볼게요. 자, 굳이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이것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많기 때문이다. 이유를 이 다음 문장에 적었어요.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된다. 대표적으로 자세한 설명 뒤에 나오죠. 어떤 기관이 있나요? 국민들 자율적인 신고, 잘못된 기사를 신고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전문기관 운영, 이런 기관의 운영으로 언론의 악영향을 누르고 순기능을 강화하는 자정작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적었어요. 악영향은 나쁜 영향이죠. 순기능은 좋은 기능, 원래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정작용 앞에서 설명했었는데요. 잘못된 것 또는 오염된 것이 스스로 깨끗해지다, 스스로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죠? 스스로 깨끗해지다, 스스로 회복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이처럼 위에서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처럼 언론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언론의 본질이 뭐죠? 자유예요, 자유. 언론의 자유. 언론은 자신이 쓰고 싶은 기사를 쓸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언론의 자유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까지 660자로 답안을 완성해 봤고요. 전체 내용 한 번에 보시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고지 쓸 때 이 글 문단 바뀌면 항상 앞에 한 칸 띄고 시작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여기까지 54번 마지막 예상 문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동안 이유, 필요성, 문제, 해결 방안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봤지만 90회 시험을 준비해서는 방금 본 것처럼 나의 생각을 쓰는 예상 문제를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 잘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그동안 열심히 한 만큼 당당하게 시험 잘 보고 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험 보는 90회 시험을 응원합니다. 화이팅!